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세무이급 기출문제 92의 2강 실무 강의로서 일반 전표부터 매입 매출 전표까지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이 용인전자주입니다. 우리 회사는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전산세무이급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준입니다. 2020년도 회계기간이고요. 자, 진행하기 전에 임대료와 임대료 수입의 개정 과목입니다. 일반적인 임대료죠.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고 임대료는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업체는 지금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임대료는 다들 임대료로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임대료 수입 개정 과목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종에서 받는 임대료는 임대료 자체가 매출입니다. 이때는 임대료 수입으로 처리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업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고 임대료를 받으면 그 자체가 매출이므로 임대료 수입이라는 임대료 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선택해야지 임대료로 선택하게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3월 21일 주 SJ컴퍼니의 외상매입금 1100만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주 영동물산으로부터 받은 약소금 600만원을 SJ컴퍼니에게 배서양도하고 잔액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이 문제 포인트는 배서양도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글의 내용은 외상매입금을 갚아주는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외상매입금 1100만원 중 600만원은 어음을 배서양도하고 5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 문제의 핵심 내용은 배서양도입니다. 배서양도는 주든지 받든지 상관없이 받을 어음으로 처리한다는 거 하나. 두 번째, 배서양도가 나오면 제3의 거래처를 반드시 거래처로 걸어줘야 된다는 거.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배서양도에 관해서 알고 있나요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계정 과목 한번 찾아볼게요. 외상매입금은 외상매입금 별 문제 없고요. 배서양도 600만원이죠. 받을 어음이 되겠네요. 그리고 500만원은 보통예금 별 문제 없고요. 다음,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 자, 무엇을 가지고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할까요? 저는 보통예금 좋네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제일 좋아합니다.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지금은 외상매입금을 갚아주기 때문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었네요. 대변입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외상매입금은 컴퍼니한테 갚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받을 어음은 영동으로부터 받았죠. 그래서 영동 거래처 걸어주고, 구분은 3번, 4번.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일반 연표 3월 21일입니다. 21. 차변 3번. 외상매입금 251번. 거래처는 컴퍼니죠. 컴퍼. 그리고 금액은 11뿔뿔. 그리고 대변 4번. 받으럼 110번. 영동이죠. 영동. 금액은 600만원 6뿔뿔. 그리고 대변 4번 보통예금 보통예금 거래처 필요 없고요. 500만원. 예, 맞습니다. 다음, 이 거래처는 왼쪽에 코드가 없기 때문에 안 적어준 것과 같은데요. 찜찜하시면 스페이스 한번 눌리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다음, 확인하러 꼭 가셔야 돼요. 3월 21일 차변 외상매입금 SJ컴퍼니 대변 받으럼 영동 대변 보통예금 금액도 확인할까요? 1100, 1100. 예, 문제 없네요.
1번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4월 30일 회사는 영업부서 직원 800번대임을 알 수 있고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4월 불입액인 3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네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퇴직연금인데요. 확정급여형이 있고 확정기여형이 있죠. 간단한 거래 내용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납입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3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납입 시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 시에는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이게 자주 출제되는데요. 이 계정 과목을 혼돈을 많이 하십니다. 자,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말과 계정 과목에는 급여가 한 번만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확정급여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급여란 글자가 나왔죠. 여기에 계정 과목에는 급여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이잖아요. 급여란 글자가 없죠. 그러면 계정 과목에 급여가 나와야 됩니다. 아울러서 선생님, 저는 퇴직급여는 기억이 나는데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간단합니다. 퇴직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퇴직이라 치시면 나타납니다. 퇴직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퇴직이라 입력하시면 나타나니까 선택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주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해하시기가 조금 힘이 드시죠. 아무튼 퇴직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퇴직이라 치면 된다더라. 두 번째, 퇴직연금은 급여란 글자가 말과 계정 과목에 한 번만 나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울러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후 직원 퇴사 시에는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줄여주고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줄여주게 된다는 거. 이것도 가끔 자주는 출제 안 됩니다. 거의 지금처럼 퇴직금 불입하는 게 한 95%, 이게 한 5% 정도 출제가 되니까 이 분개하는 거, 이 부분도 꼭 좀 메모하셔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퇴직연금이죠.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납입 회계 처리가 가능한가요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지금은 보통예금에 300만원 나간 거 문제없고요. 확정급여형이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운용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은행인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만약에 경남은행 또는 서울은행이 놓으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에도 거래처를 걸어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날 입력하러 갈게요. 0430 차변 3번. 자, 퇴직이라 치시면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어떤 거 186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300만원 산불불. 그리고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엔터 300만원 확인. 4월 30일 차변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 보통예금 문제없고요. 300만원씩 문제없습니다. 자, 3번 5월 10일 당사는 자금 악화로 매입 거래처인 상생유통에 대한 외상매입금 4천만원 중 3,8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받았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외상매입금을 면제받은 거예요. 자, 간단한 거래 내용은 외상매입금 갚아주는 내용입니다. 상세 거래 내용은
외상매입금 4천만원 중 3,8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200만원은 면제받은 내용이죠. 핵심 내용입니다. 외상매입금을 면제받은 경우는 채무 면제 이익으로 처리하고요.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는 자산 수정 이익이 되며 반대 계정으로 타인에게 금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기부금이 되죠. 기부금과 자산 수정 이익은 100% 반대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외상매입금은 외상매입금 4천만원 별 문제 없고요. 두 번째 3,800만원 보통예금 지급했네요. 문제 없고요. 자, 이 200만원이 면제받은 거죠. 그것이 채무 면제 이익이 되는 겁니다.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네요.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거 하나 있죠. 외상매입금, 상생, 거래처 걸어주고요. 이 문제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채무 면제이익과 관련된 계정 과목을 알고 있나요? 특히 채무 면제이익과 자산 수정이익 요거 나오면 잘 실수를 하는 계정 과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12일이네요. 입력하러 갈게요. 0512 차변 3번 외상매입금 상생이네요. 금액은 40불불. 다음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거래처 필요 없고요. 금액은 38불불. 대변 4번 채무 면제 이익이죠. 200만원. 자, 확인 5월 15일 12일 외상매입금 거래처 걸려있고요. 대변 보통예금 채무 면제이익 아무 문제 없고요. 금액도 4천만원씩 예 문제 없습니다. 4번 5월 25일 당사는 1주당 발행가액 4천원 주식수 5만주 유상증자란 말이 돈을 받고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반드시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통해 보통예금으로 2억 원이 입금되었으며 증자일 현재 주식 발행 초과금은 2천만원이 있다. 1주당 액면가액은 5천만원이다. 자, 이것은 유상증자와 감자가 되겠죠. 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가 되며 감자는 우리 회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감자라 그러죠. 그 말 정도 그게 포인트가 됩니다. 간단 거래 내용. 자,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고 돈 받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 주식 2억 5천만원짜리 왜 5천원짜리 5만주니까 주조주 5만주 곱하기 5천원짜리를 2억원에 발행하고 할인 발행했죠. 왜? 작게 받았으니까 보통예금으로 받은 내용이 됩니다. 자, 핵심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물론 이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억 5천. 자본 계정이 나오면 반드시 반대 계정을 조회 후 상계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은 보니까 5천만원 2억 5천짜리를 2억에 받았으니까 할인 발행되었죠. 만약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었더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천만원이 되었을 텐데 지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2천만원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천만원이 아니라 주식 발행 초과금 2천만원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3천만원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된다는 거. 세 번째, 주식 발행 관련 수수료는 단기 매매증권 수수료 처리와 같다. 단기 매매증권 팔면서 수수료 처리와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식을 발행하면서 수수료를 발행하게 되면 할증 발행을 했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빼고 수수료 비용은 적지 않고 할인 발행했으면 수수료 비용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하고 수수료 비용을 적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 됩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감자 주세요 상계 처리가 가능한가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매도 가능정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이 계정 과목에 나오면 반드시 반대 계정을 조회한 후 상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 계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자 줄까요? 고구마 줄까요? 하면 자격증 따시기 전까지는 고구마 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감자 주세요. 그게 자본 계정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자본금 증가되고 2억 5천,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2억 받았죠.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2천만원 상계 처리한 거,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며 결산 문제로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자, 입력하러 갈게요. 날짜는 5월 25일. 차변부터 보통예금이네요. 보통예금 얼마? 2억 200 뿔뿔. 다음 차변 3번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 2천만원이네요. 20 뿔뿔. 그리고 차변 3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금액이 3천만원. 마지막으로 대변 4번 자본이죠. 자본금이 2억 5천. 확인. 5월 25일 차변 보통예금, 차변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대변 자본금 맞고요. 2억 5천, 2억 5천. 예,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자, 이 문제 별도 5개짜리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오니 혹시 놓치셨다면 반드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 6월 15일 단기 매매 목적으로 단기 매매 정권임을 알 수 있네요. 보유 중인 주식회사 33의 주식 장부가액 5천만원을 전부 4,700만원에 처분하였다. 기분 안 좋죠? 손해봤죠? 5천만원짜리를 4,700만원, 300만원 손해봤네요. 주식 처분 수수료 45,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단기 매매정권 수수료 처리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단기 매매정권 처분하고 돈 받는 내용이에요. 상세 거래 내용은 단기 매매정권 5천만원짜리를 4,700만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45,000원을 차감한 잔액 4,695만 5천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단기 매매정권 수수료 처리 살다 팔포라 그러죠. 단기 매매정권 살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따로 적고, 그리고 팔 때 수수료는 처분손익에 단기 매매정권 처분손익에 가산 또는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정권 수수료 처리는 살 때는 따로 적고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적고, 팔 때는 포함해서 적고 수수료 비용을 적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단기 매매정권 구입 시 또는 처분 시 수수료 처리가 가능한가요? 이것을 물어본 문제가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단기 매매정권 5천만원짜리를 매각했죠. 5천만원. 다음 수수료 보통예금으로 4,695만원 받았죠. 보통예금 별 문제 없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정권 처분 손실이 300만원이 아니라 이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304만 5천원이 단기 매매정권 처분 손실이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돈이 맞게끔 팁을 짜고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네요. 차변입니다.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네요. 구분은 3번, 4번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라고 할게요. 6월 15일 0615 차변입니다. 차변 보통예금 금액은 얼마였나요? 46955불. 그리고 차변
3번 단기 매매 정권 처분 손실이죠.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손실도 있고 처분 손실도 있으니까 화살표 잘 내려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 정권 처분 손실은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의외로 이거 비슷하니까 쿡 찍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채점 결과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다 이러신 분들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항상 하셔야 됩니다. 금액은 3045불. 그리고 대변 4번 단기 매매정권 107번이죠. 5천만원. 자, 확인. 6월 15일이네요. 보통 예금 그리고 단기 매매정권 처분 손실 단기 매매정권 합산 금액도 아래쪽을 볼까요? 5천만원씩. 예,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92회의 일반 점표 문제는 전반적으로 쉬웠다. 난이도가 아주 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큰 문제 2번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는 아주 쉽죠. 앞에 있는 유형만 매출 과세 매입 불공 이런 것들만 잘 맞추시면 쉬운 문제입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2-1번입니다. 6월 13일 당사가 제조한 전자제품을 주 대안에게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판매 대금은 전액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돈 안 받았단 말이네요. 자, 세금 계산서 한번 볼게요. 전자 세금 계산서고요. 공급자네요. 우리 회사가 용인전자죠. 그리고 주 대안에게 팔았습니다. 공급받는 자니까. 작성일자가 6월 13일. 모든 거래는 작성일자 기준으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공급가 1,500에 부가세 있죠? 꼭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부가세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외상 미수금 돈 안 받았단 말이죠. 1,650만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분석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돈을 주는 내용인가요? 돈을 받는 내용인가요? 돈을 받는 내용이죠. 돈을 받는 내용이면 매출. 자, 부가세에서는 부가세 받았나 안 받았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가세 받았나요? 150만원 받았죠. 그리고 정빙 서류로 무엇을 지급했습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과세가 되겠죠. 다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전자 세금 계산서의 이해입니다. 자, 첫 번째 간단 거래 내용은 제품 매출하고 돈 받은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제품 1,500만원과 부가세 150만원을 매출하고 돈 못 받은 내용이죠. 핵심 내용입니다. 분계는 2번 외상 또는 3번 혼합 중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분계는 나는 다 3번 혼합을 해서 입력하시더라도 맞는 게 됩니다. 물론 1번 현금, 2번 외상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현금은 현금, 외상이면 외상, 그리고 나머지는 혼합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이게 힘드신 분은 3번 혼합으로 해서 다 입력해 주시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감점 없습니다. 자, 유형 매출과세죠. 그리고 1,500에 150 대안입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니까 전자 맞습니다. 그리고 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1,500 부가세 받았죠. 부가세 예수금 150 돈을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아니면 미수금인데 지금은 제품 팔고 못 받았으니까 재고자산을 팔고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맞습니다. 팀 짜고요.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줄어서 대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외상 매출금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대한. 같은 거래처는 거래처 자동으로 걸리니까 걸 필요 없습니다. 구분은 3번 4번 이렇게 외상 매입금이든 외상 매출금이든 차빈이나 대빈에 하나만 딸랑 놓으면 그것이 외상 거래가 됩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6월 13일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0613.
차변, 아직 차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매입, 매출과세죠. 11번입니다. 11번. 그리고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안 적어도 맞다고 채점이 되기 때문에 안 적는 거지, 안 적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안 적어도 우리 시험 칠 때는 채점 대상이 아니라서 안 적겠습니다. 1호 불불에 150 확인하면서 입력하십시오. 대한이고요. 그리고 전자 맞으니까 1번, 붕괴는 2번, 외상. 외상으로 하면 하단 붕괴가 거의 맞습니다. 차변 외상 매출금, 대변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대변 외상 제품 매출 맞죠? 그랬죠?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금액은 1650에 150. 예,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2번 볼게요. 7월 25일 회계부서. 회계부서는 사무실에 있죠. 그러니까 800번대입니다. 해서 사용하기 위한 책상을 주 카이마트에서 구입하고 구매 대금을 다음과 같은 법인카드인 세무카드로 결제. 세무카드로 결제. 핵심이죠. 카드로 결제했다. 구입 시 자산 계정으로 입력할 것. 그러니까 이 책상을 샀는데 소모품비 하지 마란 말입니다. 즉 비품으로 해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드 종류 세무카드고요. 그래, 내용 200만원에 20만원, 카이마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상세하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돈을 주는 내용인가요? 돈을 받는 내용인가요? 책상 사고 돈 주는 내용이죠. 매입입니다. 부가세 지급했습니까? 20만원 줬죠? 예, 이렇게 매입이면서 예일 때는 반드시 불공사유인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불공사유 있죠?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 매입세, 기부금, 접대비, KTX, 항공권 관련 매입세, 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 단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20일까지는 해준다는 거. 다음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 이런 것들 또는 간이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매입세액은 불공입니다. 지금은 아니죠. 아니요. 적격 증빙 서류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카드 명세서. 그래서 카드 플러스 과세서 카과가 됩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카드 결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비품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비품 200만원과 부가세 20만원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카드로 결제죠. 첫 번째, 카드로 결제했단 말은 돈을 안 주고 안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미수금, 미지급금이 된단 말이죠. 두 번째, 카드사를 반드시 거래처로 걸어줘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유형은 매입이면서 카가죠. 매입카가 200에 20 카이마트고 당연히 전자는 아닙니다. 카드 여기에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전자 계산서, 전자가 나와야지만 전자이지 카드는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붕괴는 지금 알 수 없고요. 자, 이 내용은 비품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품 200만원에 부가세 줬죠? 20만원. 돈 안 줬습니다. 무엇을 구입하고 돈을 안 주면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요. 지금은 구입한 것이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입니다.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미지급금. 이거 나중에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카드사였죠. 세무카드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카드사를 거래처로 걸어준다는 거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물론 카드사에서 구입을 했었더라면 카드사가 걸리지 않겠죠. 왜? 거래처가 카드사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다음 구분은 3번, 4번이며 붕괴는 현금이나 외상이 없기 때문에 혼합입니다.
물론 카드로 하셔도 됩니다.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자, 입력하러 가볼게요. 7월 25일입니다. 0725. 자, 유형은 매입화가죠. 매입은 여기입니다. 카드 과세 57번입니다. 물론 외우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찾으시면 되니까 천천히 찾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 공급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또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뉘어집니다. 내가 모르고 200을 한번 해볼게요. 이 뿔뿔 엔터 하면 돈이 틀리죠. 입력을 하실 때 확인하시면서 입력하세요. 틀리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이 뿔뿔 그리고 200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긴장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 이래 말씀드리고요. 다음 거래처는 카이죠. 카이 걸어주시고 그리고 자 엔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입력하다가 엔터 할 때 엔터 두 번을 쳤더니 자 이렇게 파란 막대기가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하단에 무엇을 선택하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화면을 잘 보고 입력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은 신용카드사네요. 뭐 세무카드죠. 확인 이렇게 꼭 이렇게 입력하다가 파란 막대기가 파랗게 꺼지는 경우는 꼭 하단을 선택해 주셔야 되며 선택하지 않으면 감점이 아니라 0점입니다. 3점짜리는 부분 점수가 없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붕괴는 3번. 차변 원재료가 아니죠. 비품이죠. 비품 얼마? 200만원. 대변 4번. 미지급금 253번이죠. 됐는데요. 자, 이 미지급금은 그 거래처를 걸어줘야 되겠죠. 세무카드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세무 카드. 자, 엔터.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월 25일 파란색 매입이며 그리고 카과입니다. 200에 20 다 맞고요. 카이마트 혼합 맞고요. 하단 뭉개 차변 부가세 대거금 비품 대변 미지급금 문제없고요. 미지급금에 거래처 걸려있고요. 금액도 각각 220만원씩 예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무엇이 포인트다? 카드로 결제한 거는 돈을 안 주고 안 받았다는 의미가 되며 꼭 카드사를 거래처로 걸어줘야 된다는 거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번 9월 15일 생산 부분의 매입 거래처에 선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주 영선으로부터 선물 세트 생산부서 500번대죠. 매입 거래처 그러니까 500번대임을 알 수 있고요. 공급가 150에 부가세 15만원을 매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중 300만원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돈 안 줬단 말이네요. 출발. 자, 이 내용은 돈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입 부가세를 지급하였나요? 줬죠? 예. 이렇게 매입이면서 부가세를 줬을 때는 불공 사유인가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거래처에 접대하는 거잖아요.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의무로 불공입니다. 불공이 되고 정빙 서류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공이 되네요. 자, 이렇게 매입 불공이 되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이고 만약에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았다면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전산 세무에서는 매입 매출 전표에 나온 문제가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거나 이직을 하셨을 때 가르쳐 주질 않죠.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입력하셔야 된다. 알아주시고요. 포인트입니다. 매입 불공이며 간단 거래 내용은 생산부 거래처에 선물 주는 내용이 되고요. 상세 거래 내용입니다. 거래처 선물 165만원을 구입하고 선생님 150만원에 15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불공일 때는 부가세 대거금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공급 대가를 다 적으시면 돼요. 3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135만 원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단 말은 돈을 안 줬단 말이죠. 상단 붕괴부터 보겠습니다. 매입 불공이었죠. 매입 불공. 공급가 150에 부가세 15만원. 이거는 상단에서는 이렇게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거래처는 영선이며 전자 세금 계산서 교부받았기 때문에 전자 맞습니다. 붕괴는 지금 알 수 없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접대비가 되겠죠. 거래처에 선물 주니까 접대비 물론 500번대입니다. 165만원. 30만원은 보통예금 지급했고 나머지 돈 안 줬죠. 135만원은 안 주었습니다.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요. 지급한 돈이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 팀 짜고 보통예금 줬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었습니다.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항목 하나 있죠. 미지급금. 이거 135만원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영순이한테 줘야 되죠. 거래처가 같기 때문에 자동으로 같은 거래처가 걸립니다. 신경 쓸 거 없고 구분은 3번, 4번이며 붕괴는 현금이나 외상이 없기 때문에 3번 혼합입니다.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9월 15일이네요. 0915. 자, 유형 매입이면서 불공입니다. 54번이죠. 54번. 54번. 자, 이렇게 또 보니까 하단에 여기 가운데 빨갛게 나왔죠. 이런 것도 선택을 나중에 해줘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공급가 150만원에 부가세 15만원. 거래처는 영선이죠. 영선. 전자 맞으니까 1번. 자, 1번 하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파란 줄이 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단에 꼭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선택을 잘못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천천히. 필요적 기재 아니죠. 요거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고 관계없죠. 접대비죠. 여기에 몇 번? 4번에 나와 있네요. 이것도 자, 천천히 보시면서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래쪽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지금은 4번 선택이 맞습니다. 왜? 접대비니까 확인. 붕괴는 몇 번? 3번. 차변 원재료가 아니죠. 접대비. 접대. 자, 접대비인데 이것도 800번대가 아니라 뭐 500번대 접대비였습니다. 엔터. 왜? 생산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됐고요.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에 300불. 다음 대변 4번. 미지급금 135만원. 예, 맞네요.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매입 맞고요. 물론 9월 15일 불공 맞고요. 150에 15만원 영선 문제 없고요. 전자 혼합 맞습니다. 500번대 접대비 대변 보통예금과 미지급금 그리고 뭐 거래처 다 맞고요. 165만원. 예, 문제가 없네요. 자, 3번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매입 불공이라는 거, 요거 별 4개짜리고요. 우리 세무이급 하시면서 이런 문제를 실수하시면 나중에 합격자 명단에 없으실 확률도 제법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이니까 이런 문제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9월 22일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110만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나누기 1.1을 해야 되겠죠. 공급 대가일 때는 공급가와 부가세 나누는 것은 1.1. 그러면 100만원에 10만원 되겠죠. 입금 돈이 들어왔네요. 확인한 바 돈금액은 비사업자인 김길동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은 김길동에게 제품 팔고 돈 받은 내용이죠. 단 별도의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거래처 입력은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팔고 돈 받는 내용이니까 매출입니다. 두 번째, 부가세를 받았습니까? 부가세 포함으로 되어 있죠? 이해가 됩니다. 증빙 서류로 무엇을 지급하였나요? 적격 증빙 서류, 요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세금 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적격 증빙 서류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건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매출 건별이 됩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팔면 또는 구입을 하면 적격 증빙 서류를 주고받았는가, 즉 세금 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 중에 무엇을 받았는가가 중요하며, 이렇게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았다든지 거래 명세서를 발급했다든지 간이 영수증을 발급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준 거다. 즉 다시 말해서 적격 증빙서류, 전자 세금 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 이외에 무엇을 주더라도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급가 100만원에 부가세 10만원, 김길동이죠. 당연히 전자는 아니고요. 붕괴는 알 수 없고. 다음, 이 내용의 이 문제의 포인트는 개인에게 판매하는 건데요. 적격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제품 매출하고 돈 받는 내용이고요. 상세 거래 내용은 제품 100만원과 부가세 10만원을 이거 오답니다. 10만원을 매출하고 보통 예금으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적격 증빙 서류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 유형은 매출이면서 건별이 된다라는 거. 자, 이거 제품 팔고 돈 받는 내용입니다. 제품 매출 100만원에 부가세 예수금 10만원, 돈은 무엇으로? 보통 예금으로.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고 자산이 증가되었네요. 차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으며, 그리고 구분은 3번 4번 붕괴는 현금이나 외상이 없으니까 혼합이 되겠네요.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매출 건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월 22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22일 날. 자, 매출이면서 이쪽이죠. 매출이면서 건별입니다. 매출 건별 14번이죠. 무증빙입니다. 14. 분목 수량 빼고요. 공급가 1뿔뿔에 부가세 틀렸네요. 이렇게 입력하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100만원에 얼마? 100뿔. 거래처는 누구였습니까? 김길동, 김길. 전자는 아니고요. 붕괴는 몇 번? 3번. 하단 대변은 바로 나왔죠. 대변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100만원에 10만원 문제 없고요. 차변 3번 보통 예금이죠. 3번 103번 110만원. 예, 입력은 아무 문제가 없네요. 9월 20일 날짜 맞고요. 매출이며 건별 그리고 문제 없고 문제 없습니다. 혼합 문제 없네요. 그리고 하단 붕괴도 별 문제가 없죠.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나고 나면은 저는 반드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력 과정에 누구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확하게 입력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입력하는 과정에서 계정과목 선택이 잘못된다든지 이런 유형이 잘못 선택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회계하시는 세무하시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 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을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틀렸을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며, 전산 세무 같은 경우는 제한 시간이 90분이기 때문에 결코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 치실 때 문제 좀 똑바로 읽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시험 친다면 시험에 응시한다면 문제는 최소 2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것도 최소입니다. 3번, 2번 또는 3번. 처음에는 쭉 읽어보면서 중요한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읽으시고, 세 번째 혹시 내가 누락한 거 없는가 읽어보시고, 그리고 문제 답안을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도 결코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설사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게 제일 많이 틀리는 것은 문제를 잘못 읽어서 실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방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입력이 바로 되는가,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 불합격하는 경우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5번 메인 매출 마지막이래요.
9월 28일 당사는 원재료 사는 거겠네요. 원재료를 파는 판매 매출하는 경우는 없죠. 왜? 우리 제조회사인데 원재료를 팔아버리게 되면 뭐 가지고 만들겠습니까? 원재료는 매입하는 거겠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럴 거야 이렇게 봅니다. 공급가 5천만원, 부가세 500만원을 주 진행상사에서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네요. 이와 관련하여 대금 중 1,5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뭐 간단한 문제네요. 첫 번째, 돈을 주는 내용이니까 뭐 매입 부가세 지급했습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가세 500만원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매입이면서 부가세 주었을 때는 반드시 불공사유인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물론 매입이면서 부가세를 안 줬어요. 이때는 불공사유 절대로 물어보면 안 되는 겁니다. 매입이면서 예일 때만 불공사유인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보다는 매입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니옵니다. 정빙 서류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았으니까 과세 합치면 매입 과세가 됩니다. 5천만원에 500만원 누구한테 진행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여 붕괴는 알 수 없고요. 자, 상세 내용 봅니다. 포인트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런 포인트도 없어요. 간단 거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원재료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상세 거래 내용은 원재료 5천만원과 부가세 500만원을 매입하고 보통예금으로 1,500만원 지급하고 잔액 4천만원이죠. 외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자, 계정과목 원재료는 원재료입니다. 5천만원에 부가세 500만원 이고요. 그리고 보통예금 1,500만원이고 외상매입금 4천만원이 되겠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었으니까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네요. 외상매입금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진행상사. 다음 9분입니다. 자, 이렇게 외상매입금이 하나 나오더라도 이게 외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만 딸랑 있었더라면 외상이지만 이렇게 자식이 두 개가 있으면 이건 다 몽땅 혼합입니다. 그래서 붕괴는 혼합이 가장 많죠. 자, 입력하러 한번 가볼게요. 9월 28일입니다. 28일. 자, 유형 매입 과세였죠. 51번입니다. 51번 찾으시면 되고요. 51번 땅땅 금액은 50뿔뿔에 부가세 500 맞고요. 진행입니다. 그리고 전자맞으니까 1번 붕괴는 3번 하단 붕괴 차배는 맞네요. 원재료 부가세 대거금 나와 있고요. 금액도 5천만원에 500 맞고요. 대변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예금이 얼마? 1호 뿔뿔 1호 뿔뿔. 그리고 대변 4번 외상 매입금이네요. 251번 4천만원. 자, 엔터 확인하러 한번 가볼게요. 확인하실 때는 요 돈을 찍으셔야지 하단 붕괴까지 나타나죠. 자, 한번 볼게요. 9월 28일 날짜 볼까요? 맞죠? 확인하셔야 됩니다. 파란색 매입 맞으면서 과세 맞습니다. 5천에 500 진행 맞고요. 전자고 혼합 맞습니다. 하단 붕괴. 자, 차변 원재료 부가세 대거금, 대변 보통예금 외상매입금, 그리고 거래처는 신경 안 써도 됐죠. 5,500에 5,500. 예, 맞네요. 입력은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매입 매출 전표 제2강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